이 갤럭시 Z 폴드가 나온 지 벌써 4년이 지났구나. 야,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야말로 미래에서나 볼 법한 그런 디바이스였는데, 야. 그런데 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시리즈 첫 번째 제품은 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거 고장날 줄 알았어. 이 뭐 외부 충격도 없는데 고장난 거 봐. 이거 안 돼. 이거 에이, 개조해야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야, 처음에 이 갤럭시 Z 폴드 1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죠. 야, 어떻게 이렇게 상상에서나 나올 법한 폰이 태블릿이 되는 그런 기술. 네, 4년 전에 나온 제품인데, 뭐 처음에 나왔을 때도 1년 이내에도 이거 고장난 분이 많이 있었죠. 뭐 대부분 다 아마 지금 Z 폴드 1 가지고 계신 분들 30% 이상은 이 내부 디스플레이 나갔을 것입니다. 뭐 내부 디스플레이 수리비가 너무 또 비싸기 때문에, 이 폰 자체의 기술력의 결집이 이 내부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또 교체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지금은 4까지 나왔지만 폴드 3만 하더라도 정말 내부 디스플레이도 좋아지고 아마도 내구성도 더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접힐 때도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아마도 충격이 내부 디스플레이에 더 덜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고장 났으니까 또 개조해야 되겠죠. 덱스 모드를 이용해서 태블릿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만 아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사용하면 너무 아깝죠. 이게 너무 두껍고 무거운데 전면 디스플레이 작은 것만 사용하는 게 정말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개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갤럭시 S9 플러스로 태블릿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처럼 만들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태블릿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넣으면 뭐 디스플레이도 더 들어갈 텐데 너무 두꺼워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펴야 됩니다. 펴서 넣어야 될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전면 디스플레이는 뒤쪽에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뒷면에 이 후면 카메라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안 되죠. 당연히 펴면은 꺼지기 때문에 이게 이쪽 면만 들어오는 거죠. 지금은 들어오지 않지만.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서 전면 디스플레이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개조는 다른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개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막 이 내부에 버튼들도 따와서 외부에서 누를 수 있게 했는데, 아예 그냥 밖에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아주 편하겠죠. 대부분의 그런 납땜 못하는 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을 테고, 뭐 물론 디스플레이를 위한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납땜은 하긴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초급 납땜 실력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태블릿 케이스 설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3D 프린팅 설계는 저 같은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팅커캐드를 사용했습니다. 상하판을 만들고 갤럭시 폴드 1과 같은 사이즈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사용해야겠죠. 사이드 버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딱 맞네요. AD 컨트롤러 보드에 입력 단자가 2개라서 외장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단자 구멍을 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드라이버를 위한 기둥과 구멍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측면에 딱 맞는 결합을 위한 지지대를 만들어줍니다. 자, 갤럭시 폴드 쏙 들어가는군요. 또다시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설계를 마치고 온라인 3D 프린팅 업체인 JLC PCB 사이트에서 출력을 해줍니다. 1달러부터 출력이 가능한 온라인 출력 사이트입니다. 도면을 올리고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저는 ABS 그리고 레진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 특성상 얇게 만들었는데 출력이 될지 모르겠네요. 배송료는 저렴한 것부터 빨리 도착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DHL로 받아보겠습니다. JLC PCB에서 리뷰가 완료된 후 출력이 가능해지면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제가 이것을 태블릿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만들려면 한 2mm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두껍죠? 태블릿이라는 게 원래 두께가 생명인데 그래서 한번 1mm로 해봤는데 자, 보시면 레진으로 나온 건데 무슨 젤리 케이스 같죠? 뭐 그렇다고 못할 건 없습니다. 약간 투명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사용하기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판은 그래도 약간 더 튼튼합니다. 상판은. 네, 비교를 해보면 상판하고 하판이 좀 다릅니다. 상판은 좀 더 튼튼한 재질인데 하판이 약간 다른 걸 보니까 아무래도 판이 너무 길어지면 변형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요것과는 약간 다른 재질로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보내준 것 같습니다. 제가 3D 프린팅 파일은 남겨드릴 건데 아마도 그걸로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재질로 보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ABS의 경우에는 뭐 출력하다 파손될 위험이 높다고 해서 출력을 그쪽에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레진만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뭐 워낙에 레진이 싸기 때문에 두 개를 일단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용하다가 뭐 파손되면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웬만한 충격에는 파손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 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뭐 저도 두 개를 해놨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뭐 충격으로 파손되면 또 뜯어가지고 그걸로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딱 놓고 배터리는 이제 이 공간에 맞게끔 맞는 사이즈의 배터리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10인치 2K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뭐 10인치 디스플레이는 대부분이 800p 디스플레이가 대부분인데 뭐 가격은 저렴하지만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는 해상도가 너무 아쉽죠. 그래서 뭐 좀 비싸지만 저는 2K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뭐 이 디스플레이 가격이 이 태블릿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같이 오는 AD 컨트롤러 보드인데 야 이걸 또 배치하는 게 문제겠네요. 그래서 일단 만들기 전에 연결을 해서 이 메뉴로 들어가서 대부분의 설정을 맞춘 다음에 메뉴 버튼들은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터치 컨트롤러입니다. 터치 컨트롤러 부피가 너무 커서 케이블을 절단해서 납땜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이 타입C 허브 네 타입C 허브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와 이 타입C 허브가 생각보다 부피가 커서 이것도 이 내부를 분해를 해서 기판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배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정말 딱 맞는 정말 사용하기 좋은 사이즈의 10인치 태블릿이라서 저도 빨리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말 개조해 놓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그런 개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피커는 따로 만들지 않고 이 Z 폴드의 스피커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쪽에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구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개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다시 될지 모르겠네요. 네. 종이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이제 붙이면 전면 디스플레이를 못 쓰기 때문에 테이프를 붙이기 전에 스마트폰 락을 풀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락이 있으면 덱스탭으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뭐 지문을 인식해야 된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부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라인하고 측면의 버튼들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위치를 맞춰서 네 그리고 여기에 나사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붙여 주겠습니다. 정확히 밀착해서
자, 이제 디스플레이 작동을 위한 배터리 회로를 만들어 볼 건데, 자, 제가 선택한 배터리는 이게 아마도 GPD 윈 1에 쓰이던 그런 배터리인데, 네, 이 정도 사이즈가 딱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현재 6700mAh로 되어 있는데 3000mAh 정도만 들어가면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 배터리가 4200mAh이기 때문에 4000 정도 넣으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저는 4000 정도 되는 게 없어서 일단 6700mAh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길이는 뭐 10cm 내외, 폭은 47mm, 두께가 또 중요한데 두께는 8.5mm. 이 배터리가 지금 현재도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있으면 제가 찾아서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배터리 충전 모듈인데 이 충전 모듈의 경우에는 승합 회로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5V로 승합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V 출력으로 맞춰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 회로가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AD보드에 5V를 공급했을 때 디스플레이는 잘 작동이 되었습니다. 타입C 허브에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5V가 2A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1A 정도를 가져가고 여기에 1A가 전달이 되어서 충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7V를 5V로 만들어주는 승합 모듈을 이 배터리에서 직접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스위치가 하나 필요하겠죠. 이렇게 작은 스위치를 또 하나 추가를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옆면에 또 구멍을 뚫어서 스위치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베놈 태블릿 만들 때 그때도 스위치를 3개를 썼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개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허브 자체에도 또 스위치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게 되네요. 이번엔 좀 간단하게 구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좀 복잡하게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구멍도 2개 뚫고, 네, 제가 올려드리는 설계 파일에는 다 구멍이 뚫린 버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쭉 진행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합 단자 쪽에 스위치를 달아 놓으면 지속적으로 전력 소모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위치를 배터리 쪽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케이블을 좀 짧게 해서 이렇게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고정을 시킬 건데 이 충전 모듈이 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퍼티를 통해서 여기를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티로 고정을 하는데 이게 약간 비치는 재질이기 때문에 충전 표시등이 아마 여기로 살짝 투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티가 이 LED를 가리지 않도록 잘 퍼티를 붙여서 여기 고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나사 기둥에 나사산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를 한번 돌려서 나사산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또다시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 설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보십시오. 요 높이를 제가 계산을 못해서 이 배터리에 이게 지금 닿아서 상당히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방법이 없죠. 이 배터리 제거하는 수밖에. 이 정도 용량이면 정말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용량인데 앞서 설명드린 전원회로 변경을 위해서 허브를 다시 제거를 했습니다. 네, 끝까지 거의 다 왔는데 배터리 문제로 완성이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1800mAh 이 두 가지를 병렬로 연결할 겁니다. 병렬로 연결해서 3600mAh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두께가 5mm 정도 되고 45mm, 55mm 이 정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연결할 것이고 이제 뚜닷까지 해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약간 3D 프린팅이 떨어져 있어서 이쪽에 에폭시를 살짝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뚜닷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과연 다칠지. 뭐 살짝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볼록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뭐 닫아봐야 되겠죠. 야, 이게 또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가 않았네요. 이 허브가 한번 꽂은 다음에 작동을 처음 할 땐 되는데, 폴드 1을 껐다가 다시 재부팅하면 충전 포트에 물이 들어갔을 때 그러한 경고음, 띠띠띠띠 하는 경고음과 함께 충전 포트에 이물질이 감지된다는 그런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폴드에 화면은 안 나오지만 그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눌러줘야지 경고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허브가 작동이 안 됩니다. 제일 싼 허브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약간 짧은 이 허브는 작동이 됩니다. 네, 완전히 같은 것 같은데, 이야, 이거 정말 분해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 플라스틱도 훨씬 더 단단하고, 네, 아예 제품이 다른 제품 같습니다. 그냥 케이블 길이만 다른 게 아니고, 네, 보시면 이렇게 아예 다르죠. 네. 이 제품이 가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싼 제품인데 요걸로 안 될 것 같고, 네, 요 제품으로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왕 다시 하는 김에 USB 숯 단자를 없애고 이렇게 직접 납땜을 해 주었습니다. 자, 허브를 교체하고 이제 두 번째 뚜닷을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만든 태블릿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3D 펜으로 만든 베놈 에디션에 비해서 뭐 측면이라던가 이런 데는 뭐 훨씬 낫긴 하죠. 훨씬 낫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기성 태블릿에 비하면 그야말로 정말 너무 두껍죠. 10인치에 맞는 디스플레이 중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태블릿 만들기에 가장 적합해서 한번 골라봤는데, 초창기 안드로이드 태블릿 같습니다. 야, 두께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재질도 얇은 걸로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고, 뭐 이쪽 부분은 이렇게 많이 뜹니다. 네, 그야말로 어렵게 만든 태블릿. 뭐 이런 식으로 태블릿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뭐 그렇게 유튜브를 다 찾아봐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겠고, 또 어찌 보면 무용지물인 폴드 1, 폴드 1이나 2 대부분 아마 내부 액정 고장 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야, 저거 만들 노력과 돈으로 레노버 탭 사면 돈도 남겠다, 뭐 이렇게 당연히 뭐 말씀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블릿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거, 그게 DIY죠. 또 만드는 재미, 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태블릿 만든다는 재미죠. 자, 뭐 이거 만드실 분들은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나사홀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조일 때 천천히 잘 조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뒷면 재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폴드 1이 있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가 살짝 이렇게 또 굴곡이 집니다. 이쪽에 발생한 열 때문에 이렇게 약간 변형도 왔습니다. 제가 몇 시간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전을 하면서 사용을 하니까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뭐 충전만 하던가 사용만 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켜보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켜고, 네, 이렇게 들어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허브를 직접적으로 켜주는 충전되는 표시가 나오네요. 원래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전면 디스플레이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펼치면은 작동이 안 되죠. 이렇게
부팅 시에만 들어오게 됩니다. 펼쳐놔도 부팅 시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쉽습니다. 네, 이게 펼쳐놔도 전면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면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통신사 마크. 네, 디스플레이 방향이 이쪽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사용하면 미러링 모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덱스를 눌러주면, 네, 이렇게 덱스 태블릿으로 부팅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뭐 웹서핑하기에도 좋고, 폴드 1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성능이죠. 네. 자, 그럼 한번 긱벤치를 통해서 지금 이걸 태블릿으로 만들어도 쓸만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977에 2543점. 이 정도면 뭐 지금 태블릿으로 쓰기에도 아주 뭐 부족함 없는 성능이죠. 네, 유튜브 보기에도 정말 좋죠. 자, 지난번에 만들었던 덱스템 영상 한번 보시면, 혹시 모르니까 여기. 네, 자, 제가 뭐 보셨듯이 스피커 넣을 자리가 거의 없어서 이렇게 폴드 1에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뭐 폴드 1 스피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요즘 네, 뭐 스피커 좋죠. 네. 타입C 허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덱스북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외부 입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0인치이기 때문에 이런 스팀덱 같은 거 연결해서 하면은 조금 더 큰 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운드는 뭐 이쪽에서. 네, 화면 비율 때문에 이렇게 양쪽이 약간 잘리네요. 네. 동시에 나오게 되면 이 스팀덱 해상도에 맞추기 때문에 여기만 나오게 하면 꽉 찬 화면으로 나오겠죠. 휴대용 디스플레이로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얼핏 딱 보면 나온 지 꽤 된 구형 태블릿 같죠. 뭐 그래도 성능은 지금 현재 나오는 뭐 중급기 뭐 이 정도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이 또, 이게 이 충방전 모듈이 승합도 하고 여기 또 승합 보드도 있고, 그래서 열이 정말 상당히 심하게 열이 발생합니다. 요거는 좀 사용할 때 뭐 거의 손을 못 댈 정도로 뜨거운데, 만드시는 분들은 이쪽에 방열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이 이렇게 발생할 줄은 저도 몰랐네요. 이 모듈 쓰긴 써봤는데 이렇게 심하게 열이 발생하진 않았는데, 이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또 나타나네요. 네, 어쨌든 얼핏 보기에는 뭐 그냥 기성 태블릿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